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의 아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월요병을 잘 이겨내셨나요? 월요병을 이겨내신 여러분들이라면 화요일을 더욱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산뜻한 화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낮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비트코인이 6,600달러 선을 터치하며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현재 역대 최고치의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네, 이러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에 의견들도 양립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트레이더의 경우는 이번 주 비트코인이 4,2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싫은 소식인데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트레이더는 이번 주 비트코인의 4,200달러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6,400달러의 수준을 유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는 6,600달러 선을 터치했죠. 반등하기 전에 나온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한 트레이더 경우는 비트코인이 5,00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엄청난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지난주에 반토막 이후 소폭 반등을 했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6,800달러 까지 이제 버티기라는 부제를 보겠습니다. 네, 네덜란드의 암호화폐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인 미카엘 반디 파페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전의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6,800달러를 깨고 넘어서지 않는 한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정도 수준에 못 미친다면 4,200달러나 4,800달러에 대한 재테스트에 대비해야 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밑에는 또 다른 이제 트레이더인 스콧 멜커인데, 이 스콧 멜커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6,000에서 7,000달러가 안전지대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구간만 잘 버틴다면 더욱더 크게 상승할 전망이 있다는 말이겠죠. 네, 비트코인이 4,000달러로 다시 떨어진다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인데요. 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죠. 현재 6,600달러 선을 터치한 후에 이제 트레이더가 언급한 6,4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으니 더욱더 큰 상승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락을 점치는 트레이더들도 있지만, 국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네,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리우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2008년 금융위기 후에 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 네, 윌리우죠. 어댑티브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다른 부분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비트코인을 현금화했었다. 네, 그러나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 같은 하방 압력에서 다소 회복된 것 같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이 2008년 금융위기 후 이제 금처럼 주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2008년 금의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사태로 인해 위기를 맞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거의 50% 반토막에 가까운 폭락을 하면서 리먼 브라더스 같은 거대 금융기업들이 문을 닫는 1929년의 대공황 이후의 최대 위기라고 불릴 만큼 큰 위기 속에서 금의 경우 2008년 사상 처음으로 1온스당 1,000달러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의 금의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같은 과정에 대해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자들의 레버리지를 회수 후에 달러화를 보유,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의 달러화 매도, 그리고 달러 표시 자산 하방 압력 확대, 세 번째로는 공포 심리 해소 후 해칭 자산 가격의 상승, 그러면서 2008년에는 금이었다면 2020년에는 금과 비트코인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말대로 현재의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자금이 금과 비트코인으로 몰린다면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시기가 우연치 않게도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겹쳐진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향후 몇 주 안에 거래되는 마지막 자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향후 몇 주 안에 거래되는 마지막 자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의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전 세계의 많은 주식시장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만 봐도 사상 최대의 폭락폭을 보이고 있죠. 네, 하지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다고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은 내용에 이제 나온 것처럼 쉬는 날이 없죠. 일주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이것은 어떠한 폐쇄 조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폐쇄될 수 있을까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각지의 뉴스 매체들은 주식시장 폐쇄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보도해 왔는데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미 다음 주에 전자거래로 모두 전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른 나라들 또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겠죠. 네, 특히 필리핀의 경우 국가 주식 거래소의 폐쇄가 24%의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만약 미국 주식시장의 폐쇄라면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은 천문학적인 수치일 텐데요. 네, 하지만 아직 역사적으로 대규모 증권거래소의 폐쇄는 일례가 없다고 합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만약 그리고 현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 시장이 폐쇄를 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오히려 부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런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이 주식 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연중 무휴죠. 365일 24시간 개장이 장점으로 한껏 발휘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과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상관관계가 지금 높아진 데에는 투자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려는 그러한 심리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금과 채권의 하락을 보게 되면 굳이 주식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의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겠죠. 네, 과연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었을 때 아니면 장기화되었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바람이 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맺은 인터맥스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인터맥스의 경우는 1994년 설립이 되었는데 주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해의 국경 간 지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과 멕시코 간의 송금의 ODA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터맥스의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과 멕시코 간 송금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이고 10만 지불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간 3천만 건 이상의 결제를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인터맥스 측에서 드디어 XRP를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파트너 인터맥스는 국경을 넘는 결제를 위해서 XRP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남미 지역 결제 전문 기업인 인터맥스는 2월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맺었었죠. 네, 앞서 언급한 듯이 연간 3천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거대 기업인데요. 네, 드디어 이제 리플의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월 달에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미국과 멕시코 사이 지불에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토니 라우로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는 올해 말 이제 브릿지 통화로서 XRP를 테스트하기로 했다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우리가 직접 이제 금융기관에 연결을 하는 것보다 리플렛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빠르게 연결해 줄 것이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ODA를 통해서 XRP로 달러와 멕시코 페소와의 이제 연중무휴 서비스를 이루어낼 것이다. 우리는 올해 말에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위에 나온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지불에 사용할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오역이 되었거나 잘못 쓰여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미국과 멕시코의 요금 지불에 ODL 솔루션이 올해 말 테스트되는 건 확정인 것 같네요.
네, 그 밑에 내용은 이제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처럼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그리고 ODL 솔루션을 맺은 기업들이 실제 사용을 하거나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요. 네, 리플사의 사업 확장 속도를 보게 되면 실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리플사의 움직임, 사업 확장이 XRP의 가격 상승에 날개를 달아주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 보고서에서 2019년에 ICO 모집금이 전년 대비 2018년 대비 95%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리서치 회사인 CB인사이트가 발표한 보고서는 2019년에 ICO 모집 금액이 2018년 대비 95%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2018년에 규제가 없는 ICO 붐이 총 78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9,200억 원을 모금한 반면 2019년에는 3억 7,100만 달러, 약 4,700억을 모금하는데 9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의 감소가 있었던 것이죠. 네, 이 보고서는 또한 분산형 금융이죠. 디파이의 증가에 주목을 하면서 현재 디파이 플랫폼의 자산이 2019년 1월 3억 달러, 약 3,800억 달러, 10억 달러, 3억 달러에서 이제 10억 달러, 약 1조 2,730억 원 이상이 증가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합산 점유율은 2015년과 같은 수준을 회복한 반면 투자는 2015년부터 꾸준히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네, 2015년에 미국의 블록체인 펀드는 전 세계의 51%를 차지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은 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미국이 31%, 중국이 22%로 중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미 연준에서 이제 수요에 따라 무제한 국채 및 MBS 매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매일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와 500억 달러의 MBS죠,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할 예정인데, 이 말은 어쩌면 무제한으로 지금 달러를 찍어내겠다, 이런 결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 비트코인리스트에 따르게 되면은 익명의 한 채굴자의 BSV, 비트코인 SV 네트워크 해슐레이트가 하루 새에 엄청난 숫자 한 2.5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한 트위터는 이제 익명의 채굴자의 해슐레이트가 그를 제외한 모든 채굴자의 해슐레이트의 합을 넘어섰다며 긴급 하드포크 또는 형사사건의 냄새가 난다,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인다, 아닌 땐 굴뚝에 이런 연기가 난리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해시캐시가 이제 펀드 지수 아모어페이의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베어마켓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블록원에서는 게임 기반 블록체인 초보 개발자 튜토리얼을 공개했습니다. EOS.io의 개발사인 블록원이 23일 트위터를 통해서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 구축을 위한 튜토리얼을 공개했습니다. 네, 블록원 트위터 계정은 블록체인 개발자가 되고 싶냐? 그렇다면 우리의 게임 기반 튜토리얼인 엘레멘츠 배틀스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엘레멘츠 배틀스는 EOS.io 기반의 게임 형식으로 초보 개발자에게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10포인트로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가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위안으로 알아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이렇게 좀 하락을 해서 이제 극단적인 공포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정말 낮은 숫자이죠. 이제 3월달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3월달이 가기 전에는 정말 한 50 정도까지는 좀 회복이 돼서 4월달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25%, 거래량 25%, SNS 언급량 15%, 설문조사 15%,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 10%, 구글 검색량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75% 상승하며 790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 2.7% 상승하며 16만 5천원대, 3위의 리플 XRP 같은 경우는 1.2% 상승하며 19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5% 상승하며 21만 2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5.5%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